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논란인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존엄사란 무엇인지 어르신 선종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사람 중심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당선작들이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담긴 작품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이를 자살이자 살인으로 보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존엄사라는 용어가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가 바라보는 존엄사란 어떤 걸까요? 제가 어르신 선종교육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성모노인 쉼터에서는 매달 선종에 관한 교육이 열립니다. 교육을 지도하는 이는 서울대교구 최성균 신부입니다. 20년 넘게 노인 사목을 해온 최 신부는 어르신들이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의욕 없이 외롭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보고 선종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교육은 선종을 준비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 죄인 저 이제 제 영혼을 하느님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일심으로 모든 허물을 통회하고 일생의 크고 작은 원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나이다. 최 신부는 인생의 끝자락엔 4가지 말단 문제인 사말,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확실한 건 누구든 반드시 죽는다는 것,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도 배우시겠지만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하느님의 심판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기 전에 선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 신부는 선종을 잘 준비하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미사와 영성체, 묵주기도 등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어 영혼 3사를 통제하고 육신오관을 절제하며 정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 선종을 위해 진심으로 성찰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최 신부는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선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 첫째 뭐죠? 시작. 겸손되이 하나님께 hum성을 드리고, 둘째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셋째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넷째 영육의 건강을 간청하는 것이다. 특히 죽을 때 선정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은총을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선종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게 도와주는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존엄사라는 용어도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됐기에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의사조력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명치료 같은 거는 거부할 수 있어요. 연명치료는 뭐 교회법으로 윤리학적으로 윤리신학적으로 나는 또 다른 거 하지 않겠다. 그냥 자연사 하겠다. 불치병이면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목숨을 끌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도전이며 주님의 은호를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강의 후에는 미사와 입관 체험이 이어집니다. 선종교육은 참가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저를 알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래서 너무 좀 찔끔찔끔했어요. 근데 이제 또 올 수 있으면 오고 싶어요. 시간을 내서. 20년 가까이 연령의 봉사를 해온 신자에게 선종교육은 어떤 의미였을까?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잠자는 것지 하고 돌아가셔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진짜 그런 걸 느껴요. 지난 8년여간 선종교육을 받은 어르신은 자그마치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존엄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선종교육은 매달 4번째 화요일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 쉼터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요즘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내용물과 상관없이 배출하진 않으셨나요? 생수와 음료를 담았던 투명 페트병만 분리배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이유는 페트가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경우 노끈과 솜 등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재생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이 섞이지 않은 투명 페트는 의류와 가방, 신발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투명 페트를 분리할 땐 먹는 샘물 등 음료를 담았던 페트병만 버려야 합니다. 특히 재생원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음료용 페트병 외의 용기엔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 과정에서 섞이면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손세정제나 식용유는 물론 워셔액 등 화학 제품을 담았던 페트 역시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함께 버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단독주택에도 분리배출 의무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달리 별도 분리 배출함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버린다 해도 선별장에서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국 선별장 가운데 페트를 선별할 별도 시설을 갖춘 곳이 16.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투명 페트병 재활용량 증가 역시 제도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리배출 상황 개선을 위해 투명 페트병 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선별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별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차등화를 해서 고도화된 민간 선별장에는 재활용 분담금을 더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워셔액 등 화학 제품 무색 페트병은 페트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투명 페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표기를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허석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겉보기엔 같아 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며 배출 대상만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후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에 당선된 청년들의 작품이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담긴 아기자기한 작품들을 만나보시죠.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가 비 맞지 않게 하시려 우산을 굳게 받쳐든 예수님. 노래하는 아이와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사이로 춤을 추는 아이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의 모습은 볼수록 미소를 짓게 합니다. 갤러리 1898이 주관한 올해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에 선정된 서예희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답게 작품들에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들의 웃음과 행복, 기쁨이 묻어납니다. 작가는 7년 전 월간 소년 잡지 기고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대교구 어린이 주보 작은 마음에 일러스트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고 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쉽게 또 친근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 또 다른 전시실.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에 함께 선정된 김태희 작가의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시작 그리고 창세기를 의미하는 하와이어, 키노이를 주제로 한 파스텔톤의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해질녘 점점 붉어지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의 모습을 담은 풍경.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자연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자연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작품들은 여유로운 마음과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을 떠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힘든 짐이 있다 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갤러리 1898은 이번 전시회부터 8월과 12월 모두 6명의 청년 작가 공모전 선정 작가 전시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전시회 기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작가와 관람객이 만나는 도슨트 시간도 마련됩니다. CPBC 이심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TV 매일 미사를 통해 모인 성금을 파푸아뉴기니 킴베에 있는 까리타스 여자기술학교 교실 건축 후원금으로 전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7월 17일 연중 제16주일 농민제일 TV 매일 미사. 파푸아뉴기니 킴베 까리타스 여자기술중고등학교 교장 조향숙 수녀는 공개 시간을 통해 교실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실 부족으로 체육관 내 귀퉁이에서 한 교실씩 나누어 수업을 해야 할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통학 시 강도를 당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도 우려됐습니다. 방송 이후 후원자들의 정성이 답지했습니다. 금액을 다 합치니 9,5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교실 4칸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를 통해 사연을 전해받은 한국 미바에도 통학버스 구입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파푸아뉴기니에서 새 버스를 장만할 계획입니다. 조 수녀는 기적 같다면서 정말 큰 힘이 생겼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더 큰 꽃을 피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정래 신부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힘이자 신자들의 아름다움이라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사람 중심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한국천주교회가 오랫동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오고 최근엔 기후환경 분야에서 다른 종교와 공동대응을 펼치는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이런 분야에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또 정치권이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분열의 원인이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공동선과 진보, 발전을 생각할 때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평화의 장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